하다가 지금 딱 나왔거든요. 저? 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좀 약간 뭐 당황하면서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달할 걸 좀 짧게 쉽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의사가 맞고요. 제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를 전공을 했고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유냐면 이 SOD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내부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고 내재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서 최적화되어 있는 최종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없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그런 사철수를 유래한 SO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섭취를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활성산소가 좋아지고 내 몸이 만성염증이 사라지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칠정,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오래되고 반복된 고뇌와 번뇌가 되신 분들은 절대 이 약으로, 이 식품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네. 특히 당뇨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뇨는 우리가 피가 마른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피가 걸쭉걸쭉해지고 내 삶이 굉장히 고단했을 때 우리가 피가 마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당뇨는 나의 스트레스에 대한 그냥 결과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단순 그냥 겉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런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자서 굉장한 번뇌와 고뇌의 시간,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는 그런 병의 기전에 의해서 이 당뇨 당화혈색소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혈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싸우기 위해서 당연히 혈당을 끌어올리고 혈압을 올려서 맞서 싸우는 그런 기존으로 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부의 자극, 시상에서 자극을 받아서 그리고 내하수체 호르몬 주머니를 통해서 그 부신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당연히 혈당과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혈당 케어를 먹어도 더블 플러스를 섭취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심리적인 칠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방신경정신과지만 제가 정신과 박사지만 여기 있는 이유 중에 좀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어떤 칠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먹는 걸 통해서 아니면 더 나쁜 걸 통해서 이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사업에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꼭 그걸로 통해서 쭉 그 심리적인 상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그리고 음식을 그리고 도박을 그리고 섹스를 그렇게 중독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뇌에서 도파민이나 엔돌핀을 계속 활발하게 올리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시켜버리는 거야.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몸이 특히 식습관, 우리 모든 만성병은 활성산소와 제가 말씀드린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O2가 너무 과다하고 변형된 게 활성산소고요. 콜레스테롤, 지질이 지방이 또 뭔가가 변형이 된 게 과산화 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산화가 됐죠. 내 몸에서 녹이 쓸어버리고 산화가 돼버린 그 지방, 산화가 돼버린 산소가 실은 이 모든 만성 대사성 질환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식습관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가 예전부터 못 먹고 못 살 때 고기를 먹어야 되고 서구화된 식생활이 들어오면서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뭐 이런 유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튀김 음식, 라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대한 것들. 자, 그랬을 때 내 몸은 반드시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활성산소가 발생하려면요, 일단은 가만히 계셔도 호흡을 통해서 2%에 3%의 활성산소는 그냥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 매연에 의한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폐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활성산소가 더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의 문제, 그 중에서 뭐냐면 담즙의 순환을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되고 소장으로 분비가 되어서 거기에서 지방의 소화와 장내 그 대장의 유해균들을 그리고 노폐물들을 흡착시켜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담즙의 문제로 인해서 장내 유해균의 우위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냥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활성산소가 아주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식습관에 있는 거예요. 특히 고지방식, 육류, 그리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착색료, 착향료, 감미료 등에 의한 그런 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부추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숙명은 과로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인 거죠. 그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무지하게 과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한 질병들이, 대표적인 질병이 뭔가요? 가장 쉬운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암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올 것이고, 교원병이라 하죠. 결합 조직 사이에 내가 자가항체, 나의 몸의 항원항체, 세균 곰팡이를 방어해야 될 내 항체가 내 몸의 교원 조직을 공격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에 침착이 되면 류마티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쇼그렌, 침샘이나 아니면 하여튼 우리 분비물에 침착이 되면 쇼그렌 증후군이 되는 것이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자가면역 질환하면 뭔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네, 그리고 제1형 당뇨, 다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암까지 만성염증이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 단계에 생기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 관절염이 있을 것이고, 협착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디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얼굴 트러블, 아니면 설사, 등등의 염증들의 어떤 전병 과정에 따라서, 특히 우리 내 몸에서는 순양지체에서 이 양기가 점점 줄어드는 망양지체로 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어디에 우리가 양기가 어떻게 어디 부분에서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SOD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보가 되는 거죠. 보신, 보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약 그리고 약침에는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효과가 있는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보에는 절대 플러스의 개념만 있지는 않습니다. 활성산소도요, 적당하게 있을 때는 세포막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와 세균과 곰팡이들을 무찌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과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과해서 활성산소가 과다해졌을 때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가 조직이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만성염증이 되고 자가면역이 되고, 그리고 암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암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대사질환의 우리 존스 홉킨스에서 드린 논문에서 모든 만성병의 90%는 활성산소다라고 하는 이 병이 진짜 맞습니다. 예, 제가 한의사가 그게 뭐라가 아니라 실제로 활성산소로 인한 내 몸의 세포의 손상이 전부 다 각각의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논문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의사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학적인 논문, 그리고 생화학적이고 생리적인, 병리적인 논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가장 1등급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SOD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라제, 글루타시온 퍼옥시다제, 전부 다 이거는 항산화 효소인데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카탈라제는 H2O2를 자 활성산소 중에 하나가 H2 가산화수소입니다. 자, 요 놈을 어떻게 물로 그리고 산소로 물로 변환시켜 주는 게 카탈라제고요. 산소로 변환시켜 주는 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효소예요. 효소. 자, 근데 효소는 그러면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앞에 설명을 다 들으셨잖아요. 자, 걔랑 무슨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 비타민 먹으면 되잖아. 아니요. 효소는 굉장한 고분자고 우리 몸의 인체에서 유래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요 흡수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에서 위산에서 다 녹아버리고 심지어 소장까지 가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비타민을 A, C, E, 글루타치온 그리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저분자예요. 한 200에서 한 5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저분자이기 때문에 흡수가 돼요. 근데 항산화 효과가 왜 없냐면요. 실험실에서의 그 상황에서의 항산화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pH1이라고 하는 강산의 염산을 통과해야죠. 거기에서 다 녹아버리죠. 저분자라서 흡수가 되지만. 그리고 또 뭐냐면 저분자인데 이게 결합이 굉장히 강해요. 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듭 결합이 되기 때문에 끊지를 못합니다. 이 사슬을. 그래서 비타민 AC 예전에 비타민 얘기 오메가 얘기 다 나오지만 내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안 되고 작용을 절대 할 수 없는 외부에서 들어오면 세포막이 수용체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가공돼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혀 수용체에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나마 효과가 있으려면 귤 드시고 포도 드시고 저기 왜 우리 그 블루베리 좋은 것들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이런 걸 드시면서 그냥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SOD는 자 주사제로도 효능이 없어요. 아니 효과가 있지만 예전에 광우병 파동이 나면서 더 이상 주사 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대로 광우병의 효능을 왜 소간에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프랑스, 미국에서 SOD 주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멜론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SOD를 계속 추출하려고 했으나 자 추출을 했지만 굉장히 적은 유닉티였죠. 함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섭취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굉장히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돼요. pH1에서 녹아버려요. 자, 그거를 사중 코팅을 통해서 위산에서 견디고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제품이 이 회사에 있는 이 닥터 SOD라는 겁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줄 알고, 얼마나 그 우리 건강에 특히 대사 질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줄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이전 단계에 한의사를 하면서 바이오 기업을 했었고 발효라는 거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여기까지 결과물이 나오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철쑥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SOD를 발견해낸 것까지도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거.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특히 식물을 통해서. 그나마 한중일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SOD가 식물에서부터 공유로부터 굉장히 효율이 높은 SOD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누가 의사가 아니죠. 임상의가 하는 게 아니라 생화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임상의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제가 어쨌든 우리 회장님의 덕을 봐서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걸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SOD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차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심화학습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SOD가 어디로부터 왔죠? 쑥이죠. 쑥 중에서 어떤 쑥일까요? 네. 인진이라고 하는 건 한약재 이름이 인진쑥인 거고 사찰쑥이죠.
자, 사철쑥이 설명을 들었었죠. 어떤 설명을 들었나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가장 먼저 살아남고 끝까지 살아남고 하는 게, 자, 그럼 뭐예요? 또 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방사선 셀 엄청난 우리의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살아남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활성산소에 대처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오존이에요. O3죠. O3. 자외선이죠. 자외선을 통해서 우리 식물들은 강압성을 하죠. 자, 그렇다면 자외선이 우리 자외선과 방사선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다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 엑스레이 절대 찍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MRI, CT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활성산소가 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물들은요, 매일 햇볕이 나면 오존을 통해서 자외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거 잘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근데 얘들은 죽지 않아요. 살아요. 우리는 피부암에 걸려요. 특히 남극, 북극, 요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등에서는 피부암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활성산소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자외선이 식물에게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식물 그리고 종자들, 공유들 안에는 원래 천연에 이 항산화 능이 굉장히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꼭 그게 SOD가 아니어도 나는 그냥 우리 유해한 물질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식물들의 자연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사철쑥을 찍었다는 것도 저는 한의사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철쑥은 청열, 제습, 이담, 쉽게 말하면 간 기능을 굉장히 올려주고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담즙의 순환을 올려주는 명약 중에 명약이거든요. 알코올 분해 능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좋습니다. 뭐 지구자 얘기하잖아요. 헛개나무.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죠. 네. 그 사철쑥은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간 기능을 좋게 할 것이고, 알코올 분해 능력을 좋게 할 것이고, 담즙을 통해서 장내 유해균,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줄 것이고, 그리고 담즙은 항상 뭐냐면 간과 신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장염, 신우신염에 그리고 여성분들의 생리불순, 냉대약, 생리통, 자궁, 난소의 문제에 그렇게 도움이 됐던 거죠. 쑥 등 하잖아요. 그건 애엽이거든요. 애엽. 그냥 일반 쑥이거든요. 사철쑥은 인질이고, 애엽은요, 주로 어디에 쓸까요? 당연히 하복 냉증에도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스틸렌이라고 하는 천연물 신약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일반 쑥 애엽을 가지고 위염, 위궤양 치료제로 천연물 신약을 만든 그 재료가 바로 애엽입니다. 일반 쑥입니다. 당연히 위장간의 문제, 췌장, 위장, 간, 담의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쑥이. 자, 그러면 간과 신의 문제, 그러면 심장,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데는 이게 사철쑥이 안 쓰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철쑥은요, 담과 심은요, 심담, 허, 겁, 심장이 약하고 담이 겁이 많아서 잘 놀라고 무슨 문제가 있어 깜짝적으로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하고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실은 뭐냐면 실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주약입니다. 네. 그리고 폐 기능은요? 폐는 폐주 피모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생명관이 있습니다. 피부와 모발을 폐가 주관하는데, 실은 폐는요,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이 미세먼지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면역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방위할 때, 방어하고 보호한다. 위기가 이 폐에서 도는데, 그것들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게 뭘까요? 아토피. 그죠? 여기서 우리가 피부에서 최전선에 우리 방어 점막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면역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게 아토피, 건선, 탈모, 지루성 두피 등등이 되는 거예요.
인진숙이 그걸 담당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탈모약으로 시작하셨죠. 탈모 샴푸로 시작하셨죠. 예, 그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철쑥을 통해서 유래된 SOD이기 때문에 SOD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설명을 다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 사철쑥 그대로의 기와 미를 담은 이 SOD는 그만큼 만병통치약으로 불려도 이거는 무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성 대사성 질환에 아까 말씀드린 가산화지질과 활성산소가 아니면 이런 대사질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활성산소와 그러면 활성산소가 LDL이라고 하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중에 저밀도 지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동맥경화가 만들어집니다. 동맥경화, 혈관 내피를 손상해서 혈관을 굳게 만들고 그리고 두텁게 만들어버리죠. 자, 거기서 얘들이 혈류가 흐르다가 두터운데 혈전이 생겨가지고 뇌혈관에서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압이 올라가가지고 좁아진 혈관에 압이 올라가서 터져버리는 게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고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는 거고 심장에 어떤 협심증이 생기는 거고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NO는 혈관에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한데 혈액을 유들유들하고 그러면 기름기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 얘기를 또 빗나가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랑요 수치가 높은 거랑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심신염이나 심장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1순위가 스타팅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해서요 동맥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가 이 플러스가 결합이 될 때 과산화지질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혈당이 떨어지는 것과 당뇨가 췌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랑은 정말 반대의 개념이죠. 정말 다른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적용되는 화학 물질은요 활성산소를 그렇게 붙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심화학습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LDL과 결합되면 동맥경화가 되고요. NO라고 하는 혈관을 유들유들하게 하는 걸 저하시키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NA를 손상하면 뭐가 될까요? 활성산소가 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의 조직을 종료 세포를 염증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세포를 손상시켜서 염증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면 만성염증으로 가는 거죠. 이 만성염증이 우리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게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의 원료로 인해서 만성염증으로 가고 이 만성염증으로부터 지금까지 들으셨던 제 고얘기 말할게요. 아까 말씀 나눴던 그런 질환들 하다못해 녹내장, 백내장 다 포함됩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짧지만 다음에 전장님들 교육할 때 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심화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